저는 지금 짐을 싸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에 가는 짐을 싸고 있습니다. 저는 1월 13일에 열리는 LA 클리퍼스와 덴버 너기츠의 NBA 경기 하프타임 쇼 공연을 하러 갑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서 가수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 이제는 비행기 타는 일이 정말 익숙해졌습니다. 왜냐하면 3년을 이렇게 미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도전을 계속 제가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저는 3년 전까지만 해도 일반 대기업 직장인이었습니다. 29살 늦가기에 GS 리테일이라는 회사에 제가 가까스로 입사를 해서 한 2년 반 정도를 다녔습니다. 저는 입사 전에는 원래 나름 가수였었는데 소속사와의 분쟁이 생기게 되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꿈을 접고 입사를 결정하게 됐었습니다. 연수원 때부터 제가 가수 출신이라서 그런지 여기저기서 노래를 시키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정말 싫었습니다. 꿈을 간신히 접고 여기까지 왔는데 자꾸 미련만 생기게 만드니까요. GS 리테일은 유통회사였고 신입사원 때부터 현장을 알아야 된다는 회사의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입사 후에는 거의 1년간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똑같은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청소하고 물건 정리하고 계산하고 이런 업무들을 수행을 하는데요. 그 기간을 거치면 보통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에서 이민기 씨가 보냈던 역할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OFC라고 불렀는데 점주들 본인이 맡는 점포들의 매출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영업 관리자로 발령을 받게 됩니다. 제가 했던 일들은 굉장히 제 적성과는 정말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사람이 간사하더라고요. 월급이 매달 통장에 따박따박 들어오게 되니까 이 일이 나와 맞고 안 맞고에 대해서는 금방 또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 와중에 제가 취미 활동을 좀 했었는데 퇴근 후에 음악하던 친구들과 만나서 노래를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곤 했었습니다. 제가 소울이나 가스펠 음악 같은 흑인 음악을 제가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영상들이 쌓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팔로워가 엄청 늘어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미국의 쇼 프로그램에서 제 영상을 쓰게 되지를 않나 정말 희한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급기야는 나중에 미국에서 그래미를 5번이나 수상을 했던 가스펠 가수 비비 와이너스가 자신이 곧 발매할 곡에 피처링을 해달라는 제안을 인스타그램 DM으로 요청을 하게 되고 심지어 한국에 있는 우리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직접 오기까지 했었습니다. 와서 뮤직비디오도 찍고 저희들과 정말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미국으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때 GS25 인천공항점의 점장이었었거든요. 뮤직비디오를 찍은 후에 바로 점포로 출근을 하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가 회사를 다니는 동안 얼마나 퇴근만을 기다렸겠습니까? 빨리 퇴근하고 노래 부르는 영상을 올리고 싶어서 안달이 났었겠죠. 너무 재밌고 진짜 뭔가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래서 조직의 여러 톱니 중에 하나인 내가 아니라 정말 나로서 인정받고 내 자아가 실현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친구들과 노래를 하면서 많이 느끼게 됐었습니다. 저는 점점 일터에서 불행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 일이 내가 사랑하는 일과 일치하지 않으니까 일이 너무 재미가 없고 무기력해지더라고요. 하필이면 그렇게 느끼고 있을 시기에 비비 와이너스가 엄청난 제안을 저한테 하게 되는데 미국에 4주 동안 올 수 있는지 메일로 저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같이 할 일이 있다면서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게 되지? 하고 일생일대의 제안에 너무 놀랐는데 한편으로는 심각한 고뇌에 빠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휴가를 4주 동안 과연 뺄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제가 딱 그 시점에 휴가를 내고 가족들과 함께 제 고향인 독일 함부르크에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 제 어머니의 친구분을 거의 한 30년 만에 만나게 돼서 제가 겪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그 이모와 나누게 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이모가 저한테 어떤 일화를 얘기를 해줬어요. 그 얘기가 뭐였냐면 한 2003년쯤에 이 이모가 독일 함부르크에
위쪽 지역에 식당을 오픈할지 말지 중대한 고민을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마침 이모가 어느 날 그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 공원 벤치에서 우연히 어떤 독일 할머니 한 분을 만나게 돼요. 그 할머니와 대화를 하게 되는데 이런저런 고민을 할머니한테 나누고 또 과거의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다 보니까 이 할머니께서 마치 이모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중요한 조언 하나를 던지게 되는데, 돌아보니 가장 후회되는 일이 왜 젊었을 때 조금 더 용기를 내서 모험을 하지 못했을까, 그게 가장 후회되는 일인 것 같다, 이 말을 이모한테 던지듯이 하게 되었는데, 할머니의 이 조언이 이모의 마음을 완전히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모는 그 선택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본인이 너무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행에 바로 옮겨서 지금까지 식당을 잘 운영을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깜깜한 밤이 돼서 저를 호텔로 데려다주는 그 차 안에서 이모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가 미국에 갈 기회를 놓치고 그렇게 후회를 하면서 다시 회사로 돌아갈 수 있겠어? 그 질문을 저한테 하셨을 때 아니요, 저는 절대 못 돌아가죠. 절대 후회할 수 없죠. 이 대답이 제일 먼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가 한 14시간 남짓되었는데 그 안에서 제가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퇴사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루고 싶은 꿈을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걱정했던 현실적인 부분들은 너무나 하찮고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팀장님한테 퇴사를 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근데 제가 퇴사를 하고 나서 제 인생이 180도 달라졌느냐?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LA의 한 호텔에서 묵고 있는 저는 지금도 굉장히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퇴사하기를 정말 잘한 걸까? 이런 고민들이 계속 생각이 나요. 내가 지금 정말 잘 가고 있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오르곤 합니다. 특히 주변 친구들이 직장에서 자리를 잡고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면 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게 온 그 기회를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고 그냥 회사를 계속 다녔더라면 그동안 있었던 놀라운 그런 경험들을 제가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실 지금도 제가 미국에서 데뷔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혹시나 잘 안 되면 어떡할까 하고 가슴이 굉장히 철렁해지는 그런 순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리스크 때문에 저한테 온 기회를 외면하면 나중에 정말 큰 후회만 남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도 지금 이 LA에 있는 이 호텔 안에서도 계속해서 도전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불안정하고 아슬아슬하지만 또 때로는 걱정이 될 때도 정말 너무나도 많지만 제가 꿈꾸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리스크가 있어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과감하게 도전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제 스토리가 조금이나마 자극이 되고 또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년 뒤에 저와 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그때는 꼭 서로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LA 클리퍼스와 덴버 너깃츠의 NBA 하프타임 쇼 공연을 하게 되는데 누군가에게는 별것 아닌 기회일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엄청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또 기회이기 때문에 잘하고 싶고 또 잘 감당하고 싶어요. 그 공연을 마친 뒤에는 미국 내슈빌로 넘어가서 레코딩 회사와의 계약을 위해 또 2주간 머물게 됩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물론 불안정하고 또 두려움이 많지만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노력하면서 그런 노력들이 결실로 맺어질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